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일 데모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일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는 선에서, 제가 느낀 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호주 퍼스에 와서 타일을 한 이유는 세컨 서드가 이제 된다고, 그래서 타일 데모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타일 데모도를 거의 1년 정도 했습니다. 세컨 서드를 한 번에 이제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일의 강도나 뭐 페이겠죠. 페이는 여기 호주 퍼스 기준으로 1년 전에 아마 일당을 250불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BN으로 250불을 받았습니다. TFN이 아니죠. 지금 호주 최저 시급이라고 하죠. 최저 시급이 23점 몇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23불인가 24불이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급으로 따지고 보면은 보통 하루에 뭐 점심시간 빼고 나면은 한 9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는 거죠. 당연히 저도 한인 타일 쪽에서 데모도로 일을 했는데, 이거저거 생각해보면은 페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페이가 올랐다고는 들었는데, 다른 업종 대비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이게 타 업종 비교 대비, 노동 강도 비교 대비를 해봤을 때 이제 이 정도 페이가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거의 한 90% 업체들이 다 ABN으로 하는 것 같아요. TFN으로 하는 업체도 가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타일 데모도 하려면은 보통 차량이 필요해요. 자차가 필요해서 차량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툴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고, 시멘트 같은 것도 뭐 넣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차가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화이트 카드라고 해서 약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필요한 서류 같은 건데, 그거를 그냥 이수하시면 되거든요.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그거는 그냥 받으실 수 있고, 그냥 차하고 화이트 카드만 있으면 일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기준에서는 구직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이 타일 업종이 건설업 쪽에 포함되다 보니까 길게 보면은 영주권까지 딸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긴 해서 사람들이 시작도 많이 하기도 하고, 접근성도 쉽고, 그래서 정보도 많고, 그래서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세컨 서드만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뷰 외초부터 볼 때 세컨 서드 따고 그만둔다고 얘기해가지고, 그쪽 사장님들은 합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적으로 데모도 만약 하게 되면은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타일 이제 커터기로 이제 자르는 거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에 이제 맞춰서 잘라주는 타일 그라인더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라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타일 뜯고 타일 옮기고, 베딩이라고 해서 이제 타일을 붙이기 전에 그 바닥 같은 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데, 흙하고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삽질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뭐 믹스하고 물 뿌리고, 고된 일은 다 한다고 보시면 사실 쉽지 않은 건데,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을 필요하는 그런 업인 것 같아요. 보통 여자분들은 그라우트라고 해가지고 타일 다 붙이고 타일 사이사이에 이제 넣는 작업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여기서 많이 좀 먹으러 오셔가지고 좀 살다가 날씨도 좋고 바이브도 좋으니까 여기 계속 살고 싶다 해서 영주권 생각으로 타일을 데모도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 데모도 할 때도 제가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저랑 똑같이 들어온 데모도 포지션으로 한 1년 동안 5명에서 6명 봤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간 거죠, 다.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사장님이랑 이제 뭔가 안 맞아서 뭔가 이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했는데 아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생각보다 해서 그래서 그냥 이제 뭐 한국 가겠습니다 해서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일이 힘들어서 다른 업종 하다가 타일 일 해보니까 데모도 해보니까 아 이 정도 노동에 이 정도 페이,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각오 아닌 이상은 사실은 힘든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장님을 만나서 뭐 어떻게 일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많은 다른 사장님 밑에서 일한 건 아니고 저는 한 사장님 메인은 있었지만 가끔 여기서 말하는 날일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팀 도와주러 몇 번 간 적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른 사장님들 작업 현장을 가서 그냥 전 똑같이 그냥 이제 뒤에서 백업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번 있었는데 그 사장님들이나 기술자들마다 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일하는 방식이나 어떤 사람이랑 일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타일 결국엔 붙이고 뭐 하는 거는 다 프로세스는 똑같으니까 처음 뭐 해보다가 아 뭔가 자기랑 안 맞아 성향이, 아니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빨리빨리 다른 업종 알아보거나 다른 업체 알아보시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시간도 아끼고. 저는 그냥 목적이 너무 뭐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1년 했습니다. 저랑은 진짜 안 맞아요. 제가 그렇게 그 타일 뭐 데모도 일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잘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는 일을 처음 해봤거든요. 애초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이런 쪽에 관심도 없고 손재주도 없고, 그리고 남들 뭐 한 달 걸릴 거 저는 한 2달 걸리고 적응하고 뭐 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초반에 애 많이 먹었습니다. 3개월 차 됐을 때 그나마 조금 남들 하는 말지 이제 좀 기본은 됐다 이런 느낌. 사장님한테 좀 쓴소리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저는 그게 다 그냥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에 이렇게 한번 더 해봐야겠다 라고 하지만은 잘 안 되죠. 어쨌든 사장님 여러 번 허리춤 잡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나가서 생각해보면 사장님도 좀 괜찮았어요. 삐걱삐걱 거리긴 하는데 뭐 그래도 1년 동안 이제 써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참 추억이긴 하네요. 나중에는 사장님이 좀 지친 것 같더라고. 단순히 호주 와가지고 영주권을 목표로 한다? 아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호주 와가지고 뭐 취미도 없고 주말에도 힘들어가지고 쉬고 뭐 장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삶이 없어요.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 거냐. 적어도 영주권 따려면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7, 8년은 걸리는 것 같던데 7, 8년을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저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중간중간마다의 자기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업종을 뭐 많이 해보진 않아서 뭐가 쉽다 뭐가 좋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타일 쪽에 정보도 많고 뭐 접하기도 쉽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데 더 관심 있는 게 있으면 더 찾아보고 하면은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ABN도 있어야 돼요. 타일 일을 하려면 보통 TFN으로 안 하고 ABN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호주 버스에서 피잡을 잡지 않는 이상은 저는 무조건 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있어야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버스에서 시티잡을 하려면 다른 시티 가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시티가 조금해서 버스 오시려면은 조금 더 예산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컨 서드 따러 갈 때도 농장을 갈 수도 있고 공장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가려면 또 차가 필요하니까 한인 타일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좀 들은 얘기도 몇 개 있긴 한데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아직도 뭔가 페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은 힘들어도 치료가 되면 아 그래 돈이라도 벌자 보니까 그냥 참고 하자 이런 마인드라도 있을 텐데 그것 또한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승진 웨딩 잡는 그날은 그냥 땀 하는 날이에요. 왜냐면 그 바켓에 담아가지고 2층으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미친 운전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그런 업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데모도 그때 그 중간에 나간 데모도 친구들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나가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도 부가적인 거겠지. 사장님이랑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 이게 메인 이유라고.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여기도 또 도시도 작아가지고 한 달에 건너면 또 다 알고 막 그런 사이라 이미지도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 업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자기 평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뭐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마무리는 다 좋게 끝내고 나왔기 때문에 타일은 뭐 오버타임 하면은 그 페이도 없어요. 이게 근데 엄연히 따지면은 ABN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줄 의무는 없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어 이슈가 있어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인 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본인의 가치는 본인이 키워야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가치가 낮은데 어떻게 좋은 곳, 좋은 환경 그런 데서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만들어 가는 거죠.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명확한 업종인 것 같아요. 장점을 그래 꼽자면 장점 세컨 서드를 딸 수 있다. 왜냐면 보통 농공장을 가게 되면 좀 멀리 이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타일 세컨 서드를 까는 경우에도 물론 멀리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그 공항 뒤쪽에도 지금 다 세컨 서드가 되는 지역인데 그쪽에 지금 집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쪽에 거래처가 있는 업체가 만약에 컨택이 되면 사장님이랑 그러면 세컨 서드 도시 근처에서 출퇴근 계속 하면서 딸 수 있는 거는 저는 그거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 됐든 주말 됐든 시티 나가서 이제 뭔가 액티비티 활동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취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디 따로 이렇게 막 격리된 것보다는 이렇게 내 일이 끝나고 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장점 영주권을 갈 수 있는 테크트리가 된다. 뭐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군대의 향을 맛볼 수 있다. 정답이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동 대비 페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근데 이게 또 뭐 내가 뭐 기술이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 자기가 시간 많이 투자하고 뭐 하면은 잘 봅니다. 그런 쪽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오버타임은 페이는 없다. 오버타임 할수록 본인의 페이가 깎인다. 이 사람은 사장님도 알아서 더 챙겨주고 뭐라 할까 이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거에서 뭐 페이하고 열심히 하면 더 챙겨준다. 이렇게 좀 어중간한 구두 계약이라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 기분 좋을 때는 주고 기분 나쁠 때는 안 주고 이게 너무 왔다 갔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요? 2년이 되면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좋긴 하죠. 제가 그렇게 많이는 알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요즘 타일 시장 어떠냐, 요즘 어떤 식으로 어떤 게 좋은 게 있고 어떤 게 좀 나쁜 게 있는지 물어보고 하면은 좋은 경험,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딱 데모도까지라 그 뭐 다음 뭐 타일 붙이게 되고 하면은 중간 기술자, 대형 기술자 되는 거는 저는
제일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진 않아가지고 영주권 딸 거 아닌 이상은 뭐 끝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심지어 타일하는 사장님들이나 기술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흥미가 있어서 했냐 재미있어서 했냐면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그 정도 경력 되고 나면은 뭐 페이를 그 정도만씩 받으니까 아마 다른 업종을 좀 뭔가 선뜻하기는 좀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호주면은 다른 업종 바로 또 할만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시간 투자한 거 대비 금액을 잘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급도 높고 어떤 라이센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몸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업을 내가 경험을 해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저는 잘하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한 가지 길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자기가 목표가 이렇게 뚜렷하다면 그 길로 이렇게 쭉 가면 되지만 보통 먹으러 오는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많은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한 문화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면은 정말 일상에서 신기한 것들이나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물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약간 위축될 수도 있죠. 저도 뭐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저도 지금 막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 부딪히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제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지 어떤 결과값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잇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타일 데모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